전북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8명 발생했습니다. 돌봄 교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한 초등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수검사가 진행됐습니다. 최근 연이어 학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 교육청은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집중 방역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고창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인류의 안전을 위해 해양 방류는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안 지역 간척지에서 생산된 햇감자가 본격 출하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이례적인 냉해로 수확량이 줄어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북 지역 1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를 유지한 가운데 추가 확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27일 오후 2시 기준 8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3명, 익산 완주 2명, 해외 입국 1명입니다. 돌봄교사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완주 A초등학교에서는 교사 20명과 학생 127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절대 방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여전히 심각한 단계라며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코로나19의 학교 확산을 막기 위해서 5월 11일까지 각급 학교에서 집중 방역 기간을 운영합니다. 도교육청은 학교 안팎의 생활지도, 유증상자 관리, 시설 방역 강화, 방역 실태 현장 확인 등을 시행합니다. 이와 함께 학생과 교직원의 자가 진단 참여 높이기, 공용 공간 환기 및 거리 유지, 다중시설 이용 자제 등 생활 지도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임실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생계비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임실군은 예산 2억 6천만 원을 들여 3월 기준으로 중위소득 75% 이하와 재산 3억 원 미만 가구에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기초생계급여와 농어업인 지원금, 재난지원금 등을 받는 가구는 제외됩니다. 신청은 6월 4일까지 가능하며 검토를 거쳐 6월 25일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고창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고창군 이장단 협의회와 진보당 등 83개의 시민사회단체는 27일 오전 고창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은 당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철회하고 자국 내에서 처리하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세계 공동재산인 해양자원과 인류의 안전을 위해 해양 방류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기회로 해서 적어도 고창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다지는 차원에서 83개 단체가 함께 이렇게 한 목소리 내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갯벌을 간척지로 일군 땅에서 자란 부안 지역의 햇감자가 전국적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죠. 하지만 올해 이례적인 냉해 탓에 작황이 부진한 데다 수확량까지 줄었다고 하는데요. 네, 농민들은 일회성 보상이나 지원보다 대비책은 없는 건지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가 감자 수확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동진강 주변에서 감자를 재배하는 비닐하우스입니다. 트랙터가 지날 때마다 먹음직스러운 햇감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고소한 맛이 일품인 수미 품종입니다. 미네랄이 풍부한 갯벌을 간척지로 일군 땅에서 자란 감자로 알려지면서 전국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로컬푸드나 택배 전국적으로 소포장에서 나가고 있어요. 근데 없어서 못 팔아요. 하지만 올해 작황은 예년만 못하다고 합니다. 올 초 영하 20도 안팎의 한파로 역대급 냉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수확량도 지난해보다 줄었습니다. 감자 수확이 한창인 비닐하우스인데요. 이렇게 씨알이 주먹만한 게 대부분이었지만 이제는 조망만한 감자도 늘었습니다. 수확 시기가 보름 정도 늦어지면서 출하 가격도 떨어졌다며 씁쓸해합니다.
가격도 없고 수확도 안 나오고 올겨울에 너무 추웠잖아요. 너무 추워가지고 제대로 안 됐지. 게다가 새만금 방조제를 쌓아 바닷물을 막은 뒤로 기온 변화에 영향을 받았다는 게 농가들의 설명입니다. 새만금 막은 다음부터 여기가 거의 들었다 나갔다 우리 해야 들었다 나갔다 해야 하는데 우리 가두 작물이기 때문에 온도가 겨울에 한 2, 3도 돼요. 부안 지역 감자 시설하우스 2천여 동의 수확량은 전년 4,200톤 대비 1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해당 지자체는 서울과 경기 등으로 직거래를 늘리고 판촉전에 나섰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속적으로 판로 개척과 소비시장 확대 유도를 통해 부안 노을 감자가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대표 작물이 될 수 있도록. 하지만 농민들은 일회성 보상이나 지원보다 기후 변화에 대한 대비책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황숙주 순창군수가 환경부에 섬진강댐 방류 피해 및 홍수 대책 요구안을 전달했습니다. 순창군은 섬진강댐 인근 7개 시군을 대신해 홍수기 제한 수위의 하향 조절 등이 필요하다며 요구안을 황 군수가 대신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을 요구하는 7개 시군은 전북, 순창, 남원, 임실, 전남, 구례, 곽양, 곡성, 경남, 하동 등입니다. 순창군은 환경부가 요청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봄철 비대면 안심관광지로 고창 병바위와 두암 초당이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봄철 비대면 안심관광은 공간 구조상 밀집도가 크지 않고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면이 적은 숨은 관광지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지난해 10월 가을 비대면 관광지로는 고창 람사르 운곡습지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공사가 신입과 경력, 인턴 등 신규 직원 16명을 공개 채용합니다. 신입 선발 인원은 행정과 토목 등 분야의 8명이며 경력직은 정보화 등 분야의 2명입니다. 직무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체험형 인턴은 6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지원 접수는 5월 11일까지이며 필기는 22일, 면접은 29일부터 진행됩니다. 김제시 의회가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의 신속한 결정과 새만금 사업법 개정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김제시 의회는 김제시의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 결정 신청을 새만금 개발청이 지속해서 묵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새만금 행정구역 개편을 전제로 하는 새만금 사업법 개정 논의를 밀실야합이라고 주장하며 김제 시민의 의견 수렴과 공론화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북도는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0톤 미만 소형 어선의 안전장비 설치를 지원합니다. 전북도는 예산 5억 원을 투입해 자동 소화 시스템과 구명조끼, 선박 자동 입출항 단말기 등 모두 362대의 안전장비를 지원합니다. 희망어업인은 거주지 시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읍시가 국가관리 병해충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나섭니다. 정읍시는 병해충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예찰 방재단을 운영해 꽃매미와 미국 선여벌레, 복숭아 순나방 등 국가관리 병해충 방제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농업인을 대상으로 병해충 진단 의뢰와 방제 요령 지도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읍시가 지역 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 인문, 역사 자원을 알리기 위한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학교는 태인 서영여자고등학교와 신태인 학산중학교, 덕천 수곡초등학교 등 6개 학교입니다. 각 학교에서는 태인 선비문화와 동학농민혁명 등 지역의 역사와 인문 자원을 탐색하는 교육이 진행됩니다. 정읍시는 선정된 6개 학교에 대해 학교당 1,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남원 춘향골 파프리카 영농법인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산물 전문 생산단지 평가에서 최우수 단지로 선정됐습니다. 2010년 농축산부 지역 특화 품목으로 지정된 춘향골 파프리카는 이번 선정으로 11년 연속 우수 및 최우수 단지로 선정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운봉 지역의 38개 농가에서 연간 춘향골 파프리카 2,800여 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최고 품질의 남은 파프리카가 국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생산 기반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고창과 부안군 두 지자체가 벌였던 해상경계 다툼의 여파가 해당 지역에서 양식업을 하는 어민들 간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부안군과 고창군과 해상경계구역 권한쟁의 심판에서 공소만 해역은 종전 해상경계선에 부안군이 요구한 면적의 절반 이상을 부안군 관할로 편입시켰습니다. 위도 해역은 고창군이 청구한 전체 면적 중 8.4%에 해당하는 면적인 고창군 관할로 나머지 91.6%는 종전대로 부안군 관할로 보전했는데요. 갈등이 벌어지는 곳은 기존의 고창군에서 관할했던 줄포면 곰소만 동쪽 해역을 부안군 관할로 해상경계를 조정한 곳으로 기존의 어업면허로 양식업을 하던 어민과 신규로 어업면허를 받은 어민들의 면허 구역이 중복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전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사이 고창군이 어업면허를 내준 4곳과 2019년 4월 헌재 결정 이후 부안군에서 곰소, 운호, 어촌계에 내준 면허가 겹치는 상황입니다. 경계가 겹치는 면허는 31건이지만 27건은 대체 여장 개발에 나섰고 4곳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신규 면허를 발급한 부안군에서는 헌재 결정으로 권한이 없는 자가 권한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고, 고창에서 면허를 발급받은 기존 어민들은 어업권은 유효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양측 어민들 사이에서도 어장점유 문제로 다툼이 지속하는 상황이고, 기존의 고창군으로부터 면허를 받아 운영해온 어민들은 행정심판 청구 등에 나선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해상 경계 변동으로 인한 기존 어업권 승계 등 문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지속할 가능성이 큽니다. 기존의 중재에 나선 전북도 또한 해수부와 행안부 등의 해당 사안에 대한 지침을 받기 위해 질의했지만 명확한 입장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안군이 볕과 작물에 큰 피해를 주는 돌발 병해충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 방제에 나섭니다. 부안군은 이달 초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날아든 멸강나방 유충이 5월경 피해를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먹노린재 성충 분포를 조사한 결과 제곱미터당 5마리로 전년보다 0.2마리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부안군은 공동방제 예산을 긴급 편성해 방제에 나설 계획입니다. 부안해양경찰서가 부안 위도에 사는 응급 환자를 긴급 이송했습니다. 해경은 27일 새벽 2시 45분쯤 배뇨 장애로 통증을 호소하는 65살 A씨를 종합병원에 치료가 필요하다는 보건의 의견에 따라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연안 구조정을 급파해 A씨를 격포항으로 옮긴 뒤 119 구급대에 인계했습니다. 임실군은 토양 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특정 토양 오염 관리 시설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합니다. 특정 토양 오염 관리 대상 시설은 2만 리터 이상의 석유류를 저장하는 시설입니다. 대상은 임실 지역의 주유소 28개소와 산업시설 6개소 등 모두 37개소입니다. 아카데미의 역사를 새로 쓴 배우 윤여정의 과거 어록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네, 12년 전 다큐 영화에서 읊조린 대사를 한번 볼까요? 송혜교는 중국 시장, 최지효는 일본 시장, 나는 재래시장이나 지킬라고라고 했습니다. 네, 그랬던 그녀가 오스카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또 이런 어록도 남겼습니다. 배우로서의 삶은 때로는 주연이고 조연이고 단역일 때가 있는 것이다. 인생이라는 긴 과정에서 순서처럼 오는 것 같다. 우리들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항상 주연일 수는 없고 또 늘 단역이었더라도 언젠간 주연이 될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긴